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 그런 의혹과 논란이 참 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도요, 이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관저도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을 하고 있고,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 안 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안 질의를 통해서 당당하게 대답하면 끝날 걸. 운영위를 소집을 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피해자 야당 대표가 범죄 피해 내용을 물타기하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찰 입장 한번 보실게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천공의 그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장소에서 기록이 없었다. 그런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 위치 추적이 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겠냐? 천공은 직접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국 때 격리자 중에 일부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변인님, 이런 경우는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은 유명하시죠. 어떤 의혹 제기할 때 보면은 이렇다더라 하면서 사실이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민석 의원 주장대로 뭔가 의심되는 게 발생될까 봐 휴대전화를 안 갖고 갔다고 한다면 아예 가지를 않았겠죠. 그런 걱정을 했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 하나를 없앰으로써 의혹을 사실로 만드는 기술이 안민석 의원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만약에 증명을 하려면 그럼 왜 휴대전화를 안 갖고 왔는지 그걸 본인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엎어치기 하는 것은 오선 국회의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안 의원은 범죄 현장이다 이런 단어도 썼던데요. 이미 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휴대폰 위치 예. 추적이 없다고 해서 저는 혐의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제 출입 기록 있지 않습니까? 기록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CCTV, 저는 군에서 그 중요 시설인데 30일 정도밖에 보관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선뜻 믿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경찰 쪽에서인가요? 아무리 덮었어도 포렌식도 하고 수사를 하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수사하는 경찰이 좀 속도를 내 가지고 빨리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거를 공개하신 분들,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이 됐습니다만, 김종대 국방 전문가죠. 김종대 전 의원이랄지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랄지, 그분들이 무슨 익명으로 이거를 폭로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명으로 폭로를 했고 공개를 했고 주장을 했고, 거기다가 이른바 목격자,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군인들입니다. 공관장과 그다음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이걸 그러면 천공이란 분이 오지 않았다면은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건가? 물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수사기관이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이 빨리 좀 강제 수사라고 할까요? 예. 압수수색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해서 빨리 해소하는 게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나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장 한 말씀. 예.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의문을 제기해놓고 그것에 대한 증거는 의문을 당한 사람들이 다 찾아서 밝혀라.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 못합니다. 언제나 불확실한 어떤 의문 하나 탁탁탁탁 던지면서 내내 그것으로 비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 다시 한번 해보죠. 김종대 전 의원이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김종대 의원이 이거 봤나요? 아닙니다. 부승찬 자신의 보좌관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승찬 그러면 대변인이 그 다음에 책에 씁니다. 근데 부승찬 대변인이 공관에서 봤나요? 아닙니다. 자신도 목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봤나요? 아닙니다. 남영신 육군총장도 부사관이었던 공관장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오마이TV에 나와서 직접 전화 인터뷰로 나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그것을 봐야 되는 사람은 봤다고 하는 사람은 공관장 한 사람입니다. 이 공관장 벌써 2번이나 언론 인터뷰, 뉴스픽이나 언론 인터뷰에서도 부인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육군 조사에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목격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의심만 누구한테 들었다 하는 사람만 3사람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 3사람이 이 모든 증거가 없는 사실이고요.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습니다. 김용현 지금 경호처장이 당시에 인수위 단장이었어요. 인수위라는 이 직무상 이 인수위에서 전화를 걸어갖고 육군 참모총장을 지키고 있는 공관장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척이죠. 다 아시다시피 인수위는 해당 부처의 장에게 협조만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인수위법에 따르면 서류를 공개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는 것. 근데 군 체계상 어떻게 지금 현직 군인도 아닌 인수위의 단장에 불과한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부승찬 씨의 책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부사관한테 문 열어. 그리고 당신은 이 얘기 발설하지 마. 그리고 당신 이외 모든 사람이 공간에서 나가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군 체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모든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다 여기서 해명해. 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짤막하게 좀 대변을 너무 흥분해서 바꿔볼까요? 말씀하시는데 너무 흥분하니까 더 의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거기 윤핵관 의원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경찰이 수사기관이 저는 수사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거 문제 제기 처음 한 사람이 정의당 의원과 그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왜 민주당을 행태라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공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비판은 하고 이거 있으니까요. 제기를 하고요. 예. 거기 의혹이 나온 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요구하는 건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치는 의혹이 또 있죠. 바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최근에 공개된 김 여사의 녹취 내용과 관련해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녹취록에 담긴 김 여사 목소리와 또 고민정 의원 주장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무슨 나랑 상관없고 국가주작 한 적도 없고 국가주작을 할 줄 알아야지 하지 내가. 뭘 알아 솔직히. 그건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몰라 나는 그런 거 할 줄을. 그 7시간 녹취록 속에서 주가 조작 이런 거 할 줄 모른다. 뭐 국 같은 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말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부정한다는 거는 강한 긍정을 나타낸다는 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인이 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는 없는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관심법도 아니고 네. 뭐 어떤 궤변 도대체 어떤 궤변인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최근에 이제 뭐 이 사회적으로 뭐 성범죄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아닌 거는 아니다 이런 룰이 있어요. 성범죄에서 no means no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고민정 의원 얘기는 강하게 부정한다는 거는 결국 강하게 긍정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 여성 의원이신데 과연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성범죄나 이런 분야에서도 과연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전 좀 의문이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어제 이제 이복현 그 금감위원장이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한 얘기 예. 그 부분이 사실 뭐 마지막 좀 남아있던 퍼즐 같은 걸 좀 맞춰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 금감위원장이 한 얘기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소환조사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왜 소환조사를 안 하냐. 이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증거가 너무 없어서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상황이고 그리고 소환조사를 한다면 수사를 사실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수사를 끝까지 한 게 결국 소환조사라고 보면 돼요. 수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소환조사를 당시에 했다. 그러면 너무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예. 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당시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이 좀 두렵고 그래서 이제 소환조사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느껴진 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쭉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거에 어떤 고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고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증거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미 무혐의 처분 결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도 흘러나왔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금감위원장이 방점을 딱 찍어 주셨듯이 소환 조사를 안 한 이유도 소환 조사하게 되면 그냥 수사 종결을 바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퍼즐이 좀 맞춰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미 뭐 2013년 이때부터 뭐 내사하고 문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온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몰고 가서 이슈화하는지 전 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좀 그 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이런 황당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은 좀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 이슈가 왜 다시 재점화되고 있냐면 도이치모터스 일당의 1심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는데요. 재판부가 1, 2차에 다 동원된 건 김건희 여사 계좌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해야죠. 이 금감위원장이 만약에 한 톨의 증거도 없다면 불기소하면 됩니다.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데 왜 검찰 그걸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전주 한 명이 무죄 받은 걸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전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거의 이 등장인물들 중에 수익을 올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인이 저는 죄가 있다 없다를 단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수사로 마침표가 찍혀야 된다는 점, 그런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특검 여론이 비등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복현 원장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검사 시절에 도이치 수사에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나와가지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금감원의 압수수색을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말씀들이 제 취임 전에 있어서 제가 와서 그 보고서를 봤는데 궁금해하시는 그 주가 조작 건 등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가 된 바가 없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중앙지검을 출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수사팀에서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검찰이 그동안에 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럼 금감원을 압수수색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 증거가 뭔지 규명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판검사의 얘기와 중앙지검 공보관의 얘기가 다르고 금감원장의 얘기가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반드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향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다 이렇게 역공을 펴고 있습니다. 대변인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치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한쪽에 의혹이 생기면 다른 한쪽에 또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물타기라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의혹들, 위험,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그 민간인 시절에 어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적 공세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 건 맞는 일인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은 거의 증거가 없어서 뭔가 기소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5개, 6개 이렇게 많은 형사 혐의와 동렬해 놓고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까 장유미 변호사께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 1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뭔가 크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모가 있었느냐, 주가가 조작되는 데 있어서 주가를 조작한 사람과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수익을 받냐 안 받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마치 수익을 받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부적절해서 이 말씀 꼭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한 대변인님이 반론해 주시죠.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우리 민주당이 뭐 쌀값 안정화 법안이랄지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이랄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때마저도 심지어 그런 법안 처리, 예산 처리를 할 때마저도 여당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뭐 방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공세에도 저는 금도가 있어야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사실 장모 또 최은순 씨도 마찬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협찬 의혹도 있고 많이 있죠. 허위 경력, 학력 의혹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 또 정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심 판결문에 나온 내용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거기 판결문을 보면은 이른바 주가 조작 세력하고 우리 주가 조작할 때 보통 그런 거래를 통정거래, 가장거래라고 합니다. 그 매매라고 합니다. 그 매매가 공소시효를 끝난 매매, 공소시효가 끝난 거 빼고 재판부에 나오는 판결문입니다. 나온 거래 수가 총 130건이랍니다. 근데 그중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게 102건입니다. 근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가 들어간 통정 가장 매매가 유죄로 보이는 매매가 48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47%. 그리고 무죄를 받았다는 손 모 씨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당에서 주장하는 얘기하면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니 이 판결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든 뭘 압수수색을 하든 소환 조사를 하든 해서 의혹을 풀든지 기소를 하든지 재판을 하든지 해야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이런 재판문 판결문까지 다 무시해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30초만 얘기할게요. 예. 이 수사를 했잖아요. 예. 자꾸 수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예. 소환 조사 안 했다는 얘기를 지금 수사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할 거는 수사는 그동안 쭉 진행돼 왔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고 이번에 1심 판결과 관련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다.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안 김 변호사님이 했죠. 정리를 해주시죠. 예, 한 번 더. 네, 지금 판결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판결문 내용 보면 이 소위 뭐 주가 조작이다 하는 지금 이 내용에 들어와 있는 이제 총 구성 인원들이 뭐 구성 인원 또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한 90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뭐 여기 뭐 주가를 좀 띄워갖고 이거를 어떻게 좀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 각종 세력들, 뭐 심지어 뭐 황당한 이름도 있어요. 뭐 블랙펄이라는 이름도 있고 각종 캐피탈, 뭐 쩐주들 이게 총 9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가 조작을 제대로 알고 공모를 했냐, 고의성이 있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그 안에 통장이 하나 들어가 있다. 있다. 그것만 가지고 이거를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주가 조작에 공모한 사람,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수익률을 보고 김건희 여사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만 보고 이게 좀 더 다른 것보다 좋은 뭐 펀드가 좀 더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 우리도 갈아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가한 통장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통장이 들어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고 심지어 자꾸 그 손모 씨 얘기를 하시는데 손모 씨에 대한 어떤 판결을 좀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시는데 손모 씨라는 사람은 쩐주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심지어 판결문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거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도 무죄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손모 씨 관련해서 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서 좀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 결국은 공모 관계를 봐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